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방금 그 KBS 거침없는 녀석들, 그 라디오를 5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녹음하고 오다가 지금 약간 시간이 늦었습니다. 이 유튜브를 나가다가 이 KBS용 나가면 이건 제가 이 KBS 정문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딱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언어가 거기서는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뭐 제가 징계받는 게 아니라 KBS 제작진이 징계받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민폐를 끼치게 되니까 이게 조심해서 해야 돼서 그 방송이 아마 지난주에 한번 공개됐었죠. 그래서 야 무슨 거침없는 녀석들인데 제목은 이렇게 조용한 녀석들이냐.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공영방송 라디오의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또 그래 괜찮은 게 어차피 그 KBS 라디오에서는 막 질러대고 막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차분하게 가다 보니까 들을 내용이 많아요. 오늘 저랑 같이 토론했던 선수가 김준일 뉴스톱 대표인데 저도 이분 좀 몇 번 봤어요. 또 칠사년 생전은 동갑이더라고. 경향신문 기자를 한 10년 하다가 뉴스톱 대표, 뭐 팩트체크 전문 언론이라 그래서 하고 자유언론 신천상까지 받았고, 그러니까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이 정치 보복 관련, 오늘 주제가 정치 보복이었는데 정치 보복 관련 토론해 보니까 하여튼 팩트체크 기자답게 사건 하나하나마다 많이 알아. 그걸 본인이 취재를 했던지 뭐 따로 공부했던지 뭐 어떤 주제가 나오면은 많이 알아요. 그 팩트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빗나가는 일이 없죠. 그래서 1시간 정도를 윤석열 정권의 뭐 한 달 평가 플러스 알파 정치 보복을 얘기 나눴는데 내 나름대로도 좀 많이 배웠다. 김준일 대표 같은 사람이 이렇게 탁탁 짚어주니까 내가 모르는 것들도 많이 알았고, 제가 원래 이제 다른 논객들보다 한 2발, 3발 더 먼저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적절하게 이제, 제 방향까지는 이렇게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몇 개도 보충도 하고. 일요일 날 오후 11시, 밤 11시에 이제 하는데, 다들 한번 시청해 보세요. 그 정치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종편 나갈 때도 최악의 토론 구도가 뭐냐. 논객을 붙이는데, 논객 하나를 저쪽 민주당, 하나를 뭐 새누리당,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팔수로 쓰는 경우에 저도 거기에 질려버려가지고 사실은 종편에서 이 광주 사태 문제로 제가 이 출연 금지된 것도 있지만은 저도 더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그냥 뭐 하나 입장을 대변만 해야 되는 그런 식의 이 토론이라는 게 당사자도 만 짜증나지만은 그걸 듣고 있는 국민도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따위라는 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치인이나 정당인 나오면은 제가 말하는데 상당히 걸거쳐요. 불필요하게. 근데 그분들에겐 필요하지. 정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정치력과 자기 정당을 대변해야 되니까 이제 그거부터 얘기하고 들어오는 거고, 내 입장에서 불필요한 얘기하는 거고. 근데 김진일 대표 같은 사람하고 토론할 때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둘 다 정당하고 관계 없으니까. 마음껏 팩트 가지고 기반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좀 이런 식으로 좀 토론을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어. 나는 이 정치인 나오는 데는 좀 웬만하면은 안 나갔으면 좋겠고, 그나마 저 이준석 밑에 있던 천하람이나 뭐 신인규는 친구들은 아직 여의도 문법에 이렇게 젖어들지 않아가지고 그런 대로 괜찮지만, 오늘 김진일 대표 토론해 보니까 역시 이 정치인하고 논객은 큰 차이가 나는구나. 자기의 이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치인들은 너무 한계가 명확하니까 본인들도 알아. 그러니까 본인이 뭐 무능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정치인들의 속성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토론하는 거는 그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뭘 유튜브를 보면 뭐 배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배우는 게. 배우는 거 없이 뭐하러 봐. 물론 뭐 배우는 거 없이 남 괴롭히고 음해하고 그런 거 유튜브 보고 돈 쏘는 그런 벌 떨어진 인간들도 있지만, 이 미디어치 이 중심에 있는 데에서는 뭐 유튜브를 보든 뭐 KBS를 보든 뭐 배우는 게 있어야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준석 지금 징계가 지금 뭐 진행이 된다 그러는데 한 7시에 뭐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는 징계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뭐 징계를 해봐야 재심 들어갈 거고 아마 법원에 소송할 거고 이게 뭐 오늘로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준석이 날렸다 해가지고 이준석이 집에 가고 이제 조용해진다?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워질 거니까 이준석이라는 자는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그리고 도대체 당신의 정확한 생각은 뭐냐? 이준석 징계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예요. 다만 이 원리 원칙과 상식에 근거해서 이준석 징계를 반대하는 거고, 제가 저 반역의 정권, 반역 정권 윤석열, 반역의 정당 국민의힘이 잘 되거나 바른 길로 가도록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저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심판하고 빨리 끝장내야 될 정당과 정권이기 때문에 쟤네들이 잘 가게 우리가 해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준석이를 지금 이런 방식으로 날려버리면 아마 저 당은 심각한 이 후폭풍을 맞을 텐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 알바 뭐냐? 저 당 망하면 더 좋은 건데. 다만 한 인간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준석을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는 아주 잘못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 이 사건을 대응하고 있는 이준석의 대응 방식도 너무 노회하고 너무 비열하고 너무 저열해서 솔직히 꼴도 보기 싫어요. 저런 인간하고 상종하기 싫어.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 김건희에게 아첨하고 그냥 말장난하고 아우 그냥 확 들이받고 끝내는 게 좋을 텐데 하는 짓 보면은 뭐 도찐 개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논쟁까지 좀 껴들게 됐는데, 어제 이준석이가 야밤에 한니발을 비유해서 자기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에게도 포에니 전쟁보다 어려운 게 원로원 내의 정치 싸움이었던 건 아니었나. 망치와 모루도 전장에서나 쓰이는 것이지 안에 들어오면 뒤에서 찌르고 머리채 잡는 거 아니겠냐. 요런 문장을 쓰니까 일단 포에니 전쟁에서의 주인공은 한니발이고, 지금 이 이준석이는 그걸 스키피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한니발은 카르타고의 장군이고 이 스키피오는 로마의 장군인데, 주인공으로 따지면은 한니발이 한 8, 스키피오가 2나 1. 그러니까 포에니 전쟁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한니발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이거를 한니발이라고 이제 쭉 쓴 거죠. 또 왜 한니발 쓸 수밖에 없었냐? 망치와 모루라는 게 뭐냐면 이 고대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보병대하고 기병대를 쓰는 전술 전략이에요. 주로 이제 알렉산드로 대왕이 뭐 처음 썼다 그러는데, 그래도 실제로 망치와 모루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누구냐? 한니발이에요. 저게 보병으로 길을 막고 기병으로 치는 그 전략이어서 그 전술 전략을 가장 능수능란하게 구사한 게 한니발이어서 그 한니발을 상징하는 게 망치와 모루입니다. 그러니 포에니 전쟁 플러스 망치와 모루가 나오니까 이 기자들이 이거 한니발이라고 썼겠죠. 그러니까 이 망치와 모루도 전장에나 쓰이는 것이지 안에 들어오면 뒤에서 찌르고 머리채 잡는 거 아니냐. 내가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야. 이준석이는 이 포에니 전쟁이나 뭐 한니발이나 스키피오나 그에 관련된 책을 읽지 않고 어디서 뭐 누구에게 들었다거나 그냥 네이버 지식인 본 정도고, 이 망치와 모루를 지금 얘는 망치하고 지금 모루로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망치와 모루 전장에서는, 아니 로마 병장기 본 적 없어? 로마 병장기에서 어느 놈이 망치 들고 있냐? 망치 가지고 싸우냐? 망치 가지고? 그리스 보병 본 적 없어? 그리스 보병이 망치 가지고 싸워? 그리스 보병이라는 게 이른바 중보병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긴 창 들고 왔다가 이렇게 쫙 내려가지고 그냥 찔러서, 아니 영화는 봤을 거 아니야, 책을 안 봐도. 300 보면은 왜 이 페르시아군이 그리스 중장기 보병한테 깨져. 페르시아군들은 짧은 칼 가지고 휘두르고 있고, 그리스 이 중장기 보병은 중병기 보병은 긴 창을 갖고 찍어버리니까 이래가지고 막 찍으니까 그게 싸우는 거고, 이 망치와 모루는 실제 전장에서 쓰이는 무기가 아니라 그게 하나 비유법이에요. 비유법입니다. 한마디로 모루가 보병이고 망치가 기병인 거야. 근데 이거를 전장에서 쓰이는 것이지 안에 들어오면 뒤서 찌 머리 잡는 거야. 그게 아니지. 보병하고 기병을 상징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솔직히 포에니 전쟁이나 뭐 한니발 같은 책을 이준석이가 안 읽었을 거라고 봐요. 이 헛소리하는 거 보면은. 그냥 이것만 보고 이제 기자들이 한니발을 비했다 그러는데 한니발하고 지금 이 이준석이 처지가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거든. 한니발은 포에니 전쟁에서 결국 스키피오에게 져요. 스키피오에게 이제 지면서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가 패배하는데 한니발은 패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로마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 비참한 층을 맞게 되는데 한니발은 결국 인생 전체를 걸었던 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서 너는 로마를 이겨야 돼 이렇게 해서 로마를 이기는 게 인생 꿈이었는데 로마하고 붙었을 때 진 거예요. 카르타고가. 다만 이제 한니발이 모자란 게 아니고 로마가 그 당시에 최강대국으로 올라서고 있을 때였고 카르타고는 돈은 많은데 군사력은 약한 데여가지고 용병을 사오는 나라였는데 이 한니발이만 이기고 있어. 로마와 모든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한마디로 사실상 세계대전이에요. 로마 그 이탈리아 반도에서 싸우지만은 아프리카, 막 스페인 전역에서 싸우는 거야. 카르타고하고 로마하고. 한니발이 들어가 있던 이탈리아에서만 이기고 나머지는 카르타고가 다 때렸어요 로마한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니발도 이제 후퇴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스키피오와 맞붙는데 이제 진 거죠. 그래서 그게 졌기 때문에 이제 한니발은 쫓겨나고 이 뭐 비참한 최후 근데 뭐 비참한 최후라고 할 것도 없어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 그게 한니발의 인생인데 그 한니발과 이준석이는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야, 이 한니발은 로마 전쟁에서 패해 쫓겨났는데 무슨 지금 한니발에 가고 네가 지금 똑같냐.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는 이 한니발이 아니라 스키피오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건 없나? 하여튼 뭐 그건 이준석 내 심정 한니발 아닌 스키피오다. 이렇게 이제 정정을 한 거죠. 정정하는데 나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이준석이 스키피오를 처음부터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스키피오를 염두에 뒀으면은 망치와 모루 쓰면 안 돼. 아니 물론 이 당시 그리스 때부터 요 로마 시대까지의 이른바 육군의 전술 전략이라는 것은 보병하고 기병밖에 없죠. 뭐 더 있겠어요 여기에. 전차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어쨌든 보병과 기병 전략을 제일 잘 쓰는 게 한니발이기 때문에 망치와 모루란 단어가 딱 튀어나오면 그건 한니발이에요. 그 단어를 써놓고 스키피오라 그러면은 누가 그걸 알아들어. 그 망치와 모루도 실제 망치를 가지고 나간 것처럼 써놨는데 내가 왜 이런 걸 했냐면 내용이 틀렸잖아. 내용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이걸 또 바락바락 우겨요. 바락바락. 스키피오에 대한 얘기다 하면서 뭐 바락바락 우기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들 자기가 틀렸으면 이거 빠이빠이 바로 잡으면 되는 것 같고 이걸 가지고 끝까지 우겨대서 말장난 말싸움 끌고 가는 스타일들이 여기 이준석이라는 자가 지금 박지원도 마찬가지고 저걸 정치를 졌다이로 하니까 정치가 되겠어 저게.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해 준 건 꼭 하나 비유하고 싶으면은 처칠이 맞다. 처칠은 정치적으로 계속 실패하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영국 국민들에 의해서 이 수상으로 올라가는데 전쟁 지도자거든. 전쟁 지도자. 본인 자체가 육군사관학교 나왔고 본인이 실제 1차 세계대전 때 이 장교로 참전했다가 대참패를 당해요. 그래서 근데 대참패를 당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결국 처칠은 육군 장관, 해군 장관, 공군 장관, 세계 장관을 다 한 한마디로 군사형 지도자거든요. 근데 당연히 전쟁이 벌어지니까 영국 국민들이 처칠에게 맡겨놨다가 1945년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이 이기니까 46년도 총선 때 처칠을 날려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날린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날렸어. 이 사람은 딱 전쟁까지. 전쟁 뒤에 이건 안 돼. 경제 이런 건 안 돼. 그래서 처칠이 결국에는 이제 실각을 하고 나중에 아마 50년도 넘어서 한 번 더 잠깐 올라온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대선하고 지자체 때 자기를 앞잡이로 써서 이용해 먹더니 전쟁 끝나니까 날려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칠이 딱 맞아 들어가지. 스키피오도 아니야. 스키피오도 원로 정치하고 안 맞는 부분이라는 게 이게
최소한 스키피오가 10년 이상 같이 정계에 실력자로 활동했어요. 이준석이 네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자체에서 끝나자마자, 지금 지자체 끝난 지 얼마나 됐나? 한 달 됐나? 전쟁 끝나자마자 목을 친다는 거 아니냐. 스키피오는 10년 이상 해먹었다니까, 정치계에서. 딱 비슷한 게 처칠이야, 처칠. 나중에서 누구한테 뭐라 하면 처칠이라고 얘기해. 이거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헛소리 하는데, 스키피오가 젊은 나이에 이게 출세했기 때문에 이준석과 비슷하다? 아, 이 당시, 그럼 한니발은 몇 살이었는데, 한니발은 20살 때부터 장군이었는데, 그러면은. 이 당시 나이대들이, 장군들이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장군을 하는 나이에요. 알렉산드로 봐. 33살 때 정복 나가잖아. 이 당시에 이 시대에 그 장군들은 다 요 나이대였어요. 요거 가지고 좀, 그래도 몇몇 기자들이 이게 이 글을 좀 인용해가지고, 그 이준석이 헛소리한 거, 한니와 스키피오 처치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 사람들, 박지원, 이준석,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 젊은 애들, 자, 민간에서의 커리어가 없다는 거는, 무슨 변호사니 뭐니, 뭐, 대학 교수님, 나 꼭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장사를 했던지, 뭘 했던지, 아니면 주구장창 아스팔트에서 데모나 했던지, 뭐, 그런 게 원천적으로 없다는 얘기예요. 박지원이 비대위원장 하기 전에 뭐 했어? 그러면 N번방 추적했어요. N번방 추적이라는 거는 언론사로 따지면 탐사보도 하나인데, 그럼 그렇게 따지면 기자들은 수십 번씩 그런 거 했지. 그 N번방에서 한 게 뭔데? N번방 잡았어, 진짜? 그 조주빈이 인정하나?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아무것도. 그 한림대인가 한서대인가 그 대학 다니다가 졸업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경력 하나도 없은 겁니다, 경력. 그 이준석이 저 하버드 대학 그 컴퓨터공학과 그 하버드 대학 그 공대는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하버드 대학은 법대학 이런 거지. 자, 이준석이 하버드 대학 졸업한 다음에 뭐 했죠? 클라세 스튜디오라는 벤처 사업가라고 처음 데뷔했지만은 그걸 미디어치가 추적해서 유령 회사라는 거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준석이 26살 때잖아요. 벤처 창업을 한 게 없어. 그냥 오피스텔 얻어놓고 그냥 자기가 살고 있었던 거야. 제가 취재를 끝까지 들어가다가 야, 얘 그냥 뭐 어차피 뭐 아무 경력도 없는 애 이 정도로 하자. 그래서 제가 멈췄어요. 그냥 그 정도에서 멈췄어요. 뭐 젊은 애가 뭐 경력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냐. 그러니까 박지원이나 이준석이나 20대 때 아무 경력 없이 그냥 백으로 들어온 거예요. 정계로. 한 명은 비대위원, 한 명은 비대위원장. 그럼 이준석이는 들어왔으니까 10년 이상 여의도 경력을 쌓았으니까 박지원보다 좀 낫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의도 경력을 그렇게 쌓으면 안 돼요. 박지원이는 그러면은 이제 시작했죠. 이 친구 여의도에서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 10년 뒤에 가장 잘 나가봐야 이준석 되는 거지. 겉모술수의 대가. 그것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 그 왜 그렇게 되느냐? 너무 간단해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 여의도라는 데는 남을 가리키고 키우는 데가 아니야. 여의도라는 데는 사람을 써먹고 버리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해. 왜? 여의도 권력을 왜 줍니까? 아, 여의도 권력이라는 게 무슨 인재 육성하라고 주는 거야? 여의도 권력이라는 거는 권력 갖고 국가를 똑바로 운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국가를 더 우선해야 되는 게 여의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사람보다 우선시를 하면 그나마 사실은 그게 이제 교과서적인 여의도인데 그거보다는 권력을 사람보다 우선시하는 거지. 국가를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국가의 권력을 소중히 여겨서 권력을 사람보다 소중히 여기는 게 여의도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쓰고 버리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의도에서 인재를 장기적으로 키운다는 건 불가능해. 그런 거 없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 거.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의도가 아니라 정당에서, 풀뿌리 정당에서 밑에서부터 쫙 올라오는 건 되겠지. 근데 그거는 지금 어느 정당도 안 돼, 한국에서는. 그리고 사실 유럽이나 미국도 지금 그거는 굉장히 희석이 돼 있어요. 왜냐,
민간 분야가 너무 많이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정당에서 사람들 잡아놔봐야 못 가리켜요. 그냥 민간에서 자기가 뛰어놀면서 민간에서 경력을 쌓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일상의 정당, 풀뿌리 정당도 미국이나 유럽도 요즘에는 무너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20대, 30대 때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일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일 남들하고 똑같이. 편의점 알바 뛰고 취업 준비해서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창업을 하든지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야. 그게 아니면 좀 더 돈 좀 들여가지고 변호사 하든지 그거 이외에 특별하게 뭘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이외에 얘들은 그럼 뭐냐 이거야. 얘네들은 박지원하고 이준석이는 무슨 왕족이야? 네 나이 때 다 누구든지 아르바이트하고 사업하고 취업하는데 니네만 누구의 간택 받아가지고 정당의 수장이 된다. 니네가 무슨 왕족이냐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니네. 아무것도 아니잖아. 박지원이 미디어치에 취업해봐? 예? 기사 쓸 수 있을까? 우리 미디어치 같은 기사, 아마 지금 홈페이지 기사 보세요. 어느 수준인지 미디어치가. 한 편도 못 쓸걸? 이준석이 마찬가지고. 미디어치 들어오면은 기사도 못 써, 애들은. 그런 애들을 대한민국의 리더로 믿고 우리가 따라가라고 애들을. 여의도가 아마 대단히 우스운 곳이긴 하지만 얘네들 같이 특별하게 무슨 왕족처럼 꽂히지 않는 일반 국회의원들. 아니, 그래도 대부분 국가의 리더가 될 만한 커리어들을 쌓고 들어와요. 그게 정상적이야. 나이 한 40 넘어서 이제 거의 사실 50대들부터 많이 들어오죠. 어쨌든 뭐 교수를 하든 뭐 의사를 하든 뭐 변호사를 하든 그게 아니면 밑바닥에서 뭐 시민운동을 하든 최소한 20년 이상 자기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이 여의도에 들어오지. 박지원의 유석 같은 경우가 굉장히 희귀한 경우죠. 그 얘네들은 민간에서 커리어를 쌓은 사람들과 여의도에서 이제 뒤엉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경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잖아요. 한마디로 그걸 초식과 내공이라 그러지, 검술에서. 내공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수련한 거고 초식은 이제 장난치는 건데 잔재주. 20년간 20년간 시민운동했다, 한 분야에서. 그 20년간 시민운동했다면은 그거는 거의 하나의 전문가 장인급이죠. 우리가 우습게 보여도 국회의원들의 다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20년간 교수를 했던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실제. 그럼 얘네들은 뭘 가지고 경쟁합니까? 내공이 없는데. 잔머리, 잔수, 초식으로 경쟁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권모술수. 그리고 여의도에서의 권모술수라는 거는 간단한 원칙입니다. 강자한테 엎드려 빌고 약자를 짓밟으면 돼요. 그게 제일 원칙이에요, 여의도에서. 여의도에서 생존하려면은 강자를 알아보고 약자를 알아봐서 강자한테 기어다니고 약자를 짓밟는 거예요. 그게 여의도의 문법입니다. 그 반대로 간다. 그 반대로 가는 게 미디어치거든요. 강자한테 그냥 도끼리고 들어가고 약자를 위협하는데 이러면 이제 미디어치 같이 이제 20년간 이제 그냥 바닥에서 뚫고 가는 방법이고, 이런 경우도 거의 100에 하나 1000에 하나고 절대 다수는 강자에 빌붙고 약자를 짓밟는 건데 내공이 없기 때문에 그게 더 심할 수밖에 없죠. 이 박지원이나 이준석이는. 내가 이 박지원이 오늘 이거 하는 거 보면서 아니 어제부터 오늘까지 최강욱이 죽어 외치고 있는데 계속 최강욱이 죽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종일관 당원권 정지 6개월 나왔어. 근데도 안 돼. 더 죽여. 최강욱이가 무슨 진짜 야밤에 자기 여부서 들어가서 뭐 성폭행을 했습니까? 뭐. 아니면 무슨 뭐 내가 대학 때 있었을 때 진짜 그 이런 것도 징계해야 되냐고 했었던 그 과 복학생 선배가 여대생한테 술 한잔 따라봐라. 이거 징계받았거든요. 그것도 아니잖아, 최강욱이는 지금. 그냥 지하고 친한 그 김남국이 그한테 짤짤이냐 딸딸이냐 딱 그거밖에 안 했고,
딸딸이라 그랬으면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여성들에 의해서 당연히 간접성이라고 인정되니까 책임지겠지만 본인은 짤짤이라고 지금 시종 일관 짤짤이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은 그 피해자인 김남국도 그 문제 안 삼고 있는데 이걸 반드시 징계해서 이제 김남국까지 끝장을 내겠다. 최강욱부터. 과연 그게 민주당의 지금 적폐인가? 지금 이 최강욱이가 민주당의 적폐야? 이 인간 때문에 지금 선거 다녔어요? 최강욱은 조국 사건에 잘못 걸려가지고 조국 아들에게 그 허위 인턴 자격 그 경력증 끊어줬다가 징역형 받아가지고 지금 배지가 날라갈 판이잖아요. 지금 2심까지 지금 징역형 나왔잖아요.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배지 날라가면 그냥 가는 거야. 최강욱은 집에 가는 거야. 당선 무효형 나오면요, 이 당원 자격증 상실돼요. 그럼 최강욱 그냥 집에 가는 거라니까. 그게 빠르면 올해 안에 나와요. 아니 뭐 이런 최강욱을 계속 돌로 찍어 죽이는 게 민주당이 사는 거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나마 박지원이 좀 살만한 거였던 거는 586과 들이받았잖아요. 나는 왜 선거 2, 3일 앞두고 저 짓을 하냐 그랬지. 586 문제 들이받을만 해.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선거 끝나고 제대로 들이받아보라고. 마침 586 퇴출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지금 수장이 누구야? 586의 맏형, 586의 상징 우상호가 지금 비대위원장하고 있으면은 누굴 들이받아야 되냐고 지금. 만약에 나같이 민주당에 별 관심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을 개혁하겠다면 그럼 누굴 들이받아야 돼? 우상호를 들이받아야지 당연히. 근데 왜 우상호 안 들이받고 최강욱 들이받냐? 최강욱은 힘이 없잖아요. 우상호는 힘이 있고 우상호의 비대위원장 자리에 힘도 있지만 586 맏형 상징이라는 힘도 있거든요. 우상호는 안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호는 제일 만만하고 힘없는 거의 정치 생명 끝나가는 최강욱만 짓밟고 그 옆에 있다가 더 힘없는 김남국이 얘들하고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경력 없는 애들 집어넣으면은 강자를 피해 다니면서 약자만 찾아서 짓밟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내 말에 동의가 안 되면은 박지원이는 당장 우상호랑 붙어요. 붙을 가능성 0%라고 봅니다. 이런 인간들이 그런 걸 잘해. 내공이 깊이 쌓인 사람들이 잔기술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게 내공으로 이기기 때문에 잔기술을 배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내공이 없잖아요. 잔머리 잔수만 늘어서 권모술수의 대가들이 돼. 그게 이준석이잖아요 지금. 왜 지금 안 나오지? 이준석이 보세요 이거. 이게 지금 계속 잔머리 쓰고 있는데 일단 김건희 만세, 문재인 만세, 윤석열 만세 부르면서 이제 권력자들한테 빌빌 기어다니면서 요 이제 윤리를 물어뜯는데 당에 끼친 손해 정량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어느 누가 당에 끼친 손해를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 당에 얼마나 손배를 끼쳤는지 내가 이거 듣고 확 돌아버린 게 너희들 그 이준석 등등 탄핵할 때 그 박근혜 대통령 당에서 쫓아낼 때 말이야. 그때 정량적으로 계산했어? 그거는 당이 아니라 국가 대통령 자리에서 너희들이 쫓아낼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와 너희 당에 끼친 손해를 정량적으로 계산했냐고. 그 정도가 아니라 니네들은 팩트 체크도 안 했잖아.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뇌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고 그냥 뇌물 먹었다 해가지고 확 밀어붙인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쫓아낸 놈이 그까지 그 반역 정당 그 당대표 그거 좀 나가라니까 정량적으로 입증해라.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 잔머리야 잔머리. 지 사회주의에서라면은 모든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남을 칠 때는 그냥 일사천리고. 이준석이는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백이 누구였냐? 조중동에서 조중동이. 조중동 백을 믿고 탄핵에 앞잡이하고 다녔던 겁니다. 당대표로 조중동이 시켜줬고. 지금 조중동이 이준석 대서 판단을 지금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아직까지. 세계신문사 약간 의견도 바뀌는 것 같고.
조선은 좀 막으려는 것 같은데 중앙동안은 아닌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준석이 무너지는 거예요. 조중동 백을 두고 있었는데 조중동이 지금 결론을 못 내리니까. 만약에 지금이라도요. 이준석이 사는 길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김건희가 윤리위에 전화해가지고 이준석 건드리지 마 이러면 살아요. 두 번째는 조중동이 사설로 팍 튀는 거야. 이준석 건드리지 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위기에 온 거거든요. 제 실력이 아닌 거야 여기까지 온 게. 조중동이 그냥 백으로 너 하나 데리고 장난친 거거든.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남은 것도 하나도 없고. 다만 이제 오늘 난 윤리에서 오늘 결론 내릴 수 있을까라는 좀 의심스러운데 이준석이가 만약에 윤리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나불나불 해가지고 이 당 물어뜯고 씹어가지고 끝장을 내가지고 다시 들어오겠지. 그걸 노리겠지. 박지원이 마찬가지.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이제 와서 또 편의점 알바 하겠어요? 그러니 비대위원장 끝났는데 또 숟가락 들고 들어와서 제일 약한 놈을 찾은 게 최강욱이잖아요. 저놈만 죽여서 들어가자. 한마디로 이준석, 박지원 양 당이 만들어낸 정치 괴물들이에요. 정치 괴물들. 그리고 얘들 인생이 끝났어. 얘들 인생이 완전히 끝났어요. 얘네들이 뭐 오늘 연말까지나 버티겠어요, 연말까지.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이준석이는 조중동이 책임져야 돼. 즉, 조중동을 폐간시키면 되는 거고, 박지원이 누가 데려왔어? 이재명 씨가 데려온 거 맞아? 아닌 것 같던데? 말하는 거 보면은.